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뭐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강조할 거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우리 학교의 그 최고의 그 유튜브 촬영자가 한 명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찍어주려 생각이 됩니다. 누굴까요? 그건 나중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온라인 수업이, 동영상 수업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상당히 알고 보면 쉬울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단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죠. 1교시에 메가에 누구, 2교시에 이투스에 누구, 뭐 3교시에 뭐 어디 누구 해서 하루 종일 들으면 얼마나 즐겁고 수업도 재밌을까. 근데 며칠 들으면 정말 재미가 없고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며칠 듣다가 다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러 오프라인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은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짧게 보완하는 선에서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온라인 수업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내가 정확히 들어야겠다라는 집중력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술렁술렁 듣다가는 하루 듣기 힘듭니다. 정말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온라인 수업에 임해야 결석 처리 없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확히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도의 집중력 잊지 마시길 바라고. 두 번째, 원래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할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뭐 이 상황에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1학년 때는 전공 탐색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죠? 뭐 도적, 사주, 진로 탐색 프로젝트라든가 또 허클베리 핀이라든가 그리고 학과 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었죠. 맞아요. 독서도 전공 독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서평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부러 한 이유는 여러분 1학년 때 자기가 선택할 전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공 탐색이었어요. 2학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전공 심화입니다. 선택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어떤 내용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2학년 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전공을 자기가 뭘 선택해야 할지 정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무슨 심화가 있단 말입니까? 맞아요. 선택이 안 된 친구들은 2학년 초반에 그 선택을 빨리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그렇죠?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탐색하는 과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학과를 선택해야 되니까 반드시 선택한 후 심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자, 이게 핵심입니다. 1학년 때는 몰랐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수민아, 너도 몰랐지? 그렇지, 몰랐을 거야. 수민 목소리 들려지? 자율활동이란 게 있어. 자율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학급 내에서 어떤 캐릭터로 학급 생활을 할 것이냐 아무 생각 없었거든. 근데 2학년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1학년 때 그냥 허투루 보냈다면 2학년 때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학급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한다. 학교 활동도 마찬가지야.
학교 행사나 이런 내용이 나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학급 활동과 이런 여러 가지 학교 행사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공동체를 아끼고 있고 자신의 개인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개인의 캐릭터가 정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담임선생님들은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학년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계약 상태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계약이 되면 이 자율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공과 관련해서 심화된 모습을 학급 내에서 학교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그런 고민이 드러날 수 있게끔 나타낼 수 있으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민아, 누구의 힘이 필요하니? 누구랑 많이 얘기를 해야겠니? 선생님. 그렇지. 담임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은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친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늦은 만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하나가 돼가지고 늦은 학생들은 좀 더 많은 내용으로, 그렇지? 좀 더 빠른 내용, 빠른 속도로 해서 그 자율활동을 내용성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가 통해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학년 때 있었던 다양한 진로 활동이 있었죠.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공동교육과정.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아까 보니까 한 거의 40명 가까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가까이 학생이 지금 융합 독서하고 교육학하고 심화 수학 신청을 했어요. 물론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심화가 그 외에도 이제 고착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 교과 성적이야 교과 내용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특히 세특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과 선생님,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그 세특 내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분야인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지, 힘쓰기를 바랍니다. 동아리도 헛헛 선택하면 안 되겠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2학년 독서 수업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독서 수업은요, 자, 첫 번째, 교과서가 쉬워요. 다행히도 교과서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기본기를 우리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본기가 되어야 더 어려운 내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약팀이라 하더라도 기본기가 되어 있는 팀을 만나면 강팀들도 초반에 바로 압도하지 못해요. 거꾸로 강팀이라고 불렸던 팀도 기본기가 없으면 약팀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본기를 다지는 교과서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어요. 나중에 겨울방학 때부터 재배한다는 건 너무 늦고, 그래서 2학년 독서 시간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도 있지만, 네, 수능을 대비한 비문학 독해의 여러 가지 전략을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문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고, 자, 오늘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면이 나왔죠. 뒤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수민아, 네. 잘 나오니? 네. 오케이, 수민이가 잘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겨울방학 때 수업했어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나겠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테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이렇게 뭘 하든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고.
인성도 기본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책 읽기도 기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빠뜨리고 읽고 특히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앞에 부분 읽고 나다가 그때는 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는데 뒷부분을 가면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 앞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힘든 친구도 많죠. 특히 비문학 독해에서는 그런 지점이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앞부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다. 그렇다 보면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글을 읽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필기 다 해놓고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놓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안 잊어먹고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핵심 내용 파악이지 내용.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What? 뭘 파악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용.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내용 파악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도 모르는 내용이 있고 그 단어 앞에 내용을 몰라버리니까 뒤에 내용은 더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하는 되겠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 어떠한 형식 속에서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잊지만 않으면 이 내용을 내가 정확히 파악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선택지를 고를 때 틀리냐 맞느냐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에 관해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건 뭘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그 글의 형식을 파악한다는 거야. 두 개의 내용과 형식. 형식이 파악이 돼야 꼭 기억해 두세요. 어려운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적어도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은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주술.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 문장 간의 관계 파악하고. 그래서 문단별로 기억이 나죠. 이렇게 있으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으면 그렇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문단별로. 요약이 가능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이 나죠? 요약이 가능한. 간단하게. 뭐가 핵심이라는 것이 요약이 가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간에 뭘 생각하면서? 관계. 그렇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이게 독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에서 관해 얘기하고 있지? 1문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구나. 근데 그런 내용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독해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각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요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문단별로 요약이 됐어. 근데 요약된 내용끼리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이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속어와 지시어라고 했지.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글을 읽으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숱하게 이 전략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 전략이 자기 몸에, 자기 머릿속에 안착하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건 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어와 뭘 놓지 마라. 이것, 그것, 저것, 그치? 지시어 놓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이것 나왔어.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그것 나왔어.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지. 그렇지? 머릿속에 한번 딱 정지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접속어는 독해를 풀어갈 때, 독해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거의 접속어와 지시어가
독해의 절반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것도 놓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뭡니까? 이건지. 주제죠, 주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비문학 독해할 때 대체 뭐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용. 그러려면 되게 1분 단위에서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치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무엇이 또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야 1문 단위 무슨 내용, 2문 단위 무슨 내용, 3문 단위 무슨 내용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 요약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독해가 돼야 한다.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요약된 내용이 있다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야? 문단과 문단 간의 뭐야?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간의 관계 또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어때요? 비교 대조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많죠? 비교와 대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앞과 뒤의 내용이 대등 병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미리 살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뭐예요? 논증의 관계일 수 있어요. 주장과 뭐야? 근거라든가. 앞과 뒤의 내용이 부연 설명일 수도 있어요. 덧붙여 설명하는 거. 또는 앞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서술도 있을 수 있어요. 상술. 자세히 설명해주는.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뭐 할 수도 있어요. 결과일 수도 있어요. 등등등등. 그치.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예시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앞에 내용은 주장이고 뒤에 내용은 뭐야? 근거가 되는구나. 논증을 하고 있구나. 앞에 내용은 그 주장을 펼칠 뭐가 되는구나. 전제였구나. 앞에 내용은 앞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내용은 앞에 내용이란 뭐구나. 예시였구나. 대등한 관계구나. 덧붙여 설명하는 거구나.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였구나. 이제 와서 이제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문장은 또는 이 문단은 결론이구나. 그렇지.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독해에서 절반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의 이름을 낸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이러면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일문단만 해봅시다. 일문단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본격적인 것은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단 주술 잊어먹지 말고 그렇지. 주어가 안 보이면 소수를 명백히 하고 주어를 유추하면 되는 거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 특히 그러면서 이 일문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어떤 문장의 핵심인가를 다 뽑아내는 연습 바로 해봅시다. 19세기 중 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소수로 나와버렸어.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해. 뭐가? 사실주의 학풍의 아카데미즘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주의 학풍의 아카데미즘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야? 엄격한 뭐야? 규율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벗어나. 하나? 그 다음에 주술. 사실주의 학풍의 아카데미즘은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아. 뭐가? 다양한 미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다? 소수와 인상주의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은 뭡니까? 인상주의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인상주의는 뭐예요? 어떤 게 인상주의인 거야? 한층 더 자유로운 뭘 하고 싶은 거야?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게 인상주의란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이게 핵심적인 문장인데 여기에 문장에 이르기 전에 무엇도 함께 그 전에 알았어야 했어요. 이거.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뭐가 있었어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 하나 있고 핵심적인 주술이 그 다음에 핵심적인 예술이 인상주의였죠. 그래서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 벗어나서 그렇죠. 새로운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운동 인상주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그런가 보다. 르누아르는 자 나와줘 이제. 르누아르가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앞에 문장과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르누아르는 누구하고 관련된 거야? 뭐하고 관련된 거야? 인상주의. 인상주의인데 어떤 인상주의였어요?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르누아르는 주어 동그라미. 소수로 찾아야 되겠죠? 본차이나는 자기 이름이죠.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소수로 밑줄. 누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얘기야? 르누아르가 프랑스에 하나. 리모주 자기 화공이다. 자기를 만든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누가? 르누아르가.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다. 소수로. 누가? 르누아르가.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누가? 르누아르가. 자, 늘어났죠. 앞에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뭐였어요? 인상주의였죠. 인상주의가 어떤 인상주의였습니까?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인상주의였지. 그렇지? 그럼 그 다음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얘기한 거야? 르누아르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르누아르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이 글은 전체 화제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작가 누구? 르누아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그 다음 문장하고 뭘 생각하면서?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거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래야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까지만 해볼까요? 나옵니다. 바로 해봅시다.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 누가? 르누아르가. 그는 르누아르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어. 돈 많이 벌었어. 누가? 르누아르가. 계속 누구에 대한 설명이구나. 르누아르에 대한 설명이구나. 일문단은 그거구나.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을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소수로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소수로 이거죠.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대. 누가? 르누아르가. 자, 그러면 인문단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안 보고도 정리가 되죠. 이 글은 일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뭘 할 수 있어요? 르누아르죠. 근데 르누아르는 누구예요? 앞에 내용 어떤 화가였어요? 인상주의였죠. 그렇죠. 근데 인상주의 화가인 르누아르가 어땠다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그림의 화풍을 그렸다고요? 여기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르누아르였다. 근데 그 인상주의 화가인 르누아르는 그 전에 어떤 화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앞에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고전적인 엄격성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에서 아카데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면 1문단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문단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르누아르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르누아르 다 얘기했으면 또 다른 뭐에 대해서 인상주의 화풍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T 문단이 정리가 되면 또 앞에서 방금 우리가 이 문단을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두 개의 문단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가면은 글을 독해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맞추고 과제 2문단, 3문단, 4문단을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